아침의 달달한 쉼표 김하나의 생생라디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윤미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이제 무더운 여름이라고 해야 될 정도로 맞아요. 날씨가 꽤 더워요. 저는 더운 날 좋아해서 네, 아침에 오는데 또 뭔가 아침 날씨 굉장히 좋은데 이러면서 기분이 좋다. 아침에 엄마랑 오랜만에 같이 나왔는데 네. 오늘 날씨 너무 좋다. 얘기하니까 기분이 어제보다는 좋더라고요. 좀 한낮 기온이 어제는 많이 올랐는데 오늘 조금 그래도 아침에 선선했으니까. 아침에 선선한데 사실 낮에는 또 더우니까 더워요. 네. 더위 조심해야죠. 아, 근데 더위를 좋아하시는구나. 좀 좋아요. 전 추운 것보다 더운 게 더 좋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네. 첫 번째 역사 퀴즈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역사 퀴즈 얘기할게 맞춰봐. 대한민국 공군이 인정한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땡땡땡 권기옥. 그녀는 일제강점기에 태어나서 여성의 몸으로 공군 땡땡땡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을 조국의 독립과 부국 강병을 위해 헌신했다고 하는데요. 국난의 시기에 그녀는 어떻게 자신의 꿈과 조국을 지켰을까요? 미국인 아트 스미스의 고개 비행이 있던 1917년 서울 여의도 비행장. 17세 소녀 권기옥은 꿈을 갖게 됩니다. 이것이 되어서 일본으로 폭탄을 싣고 가리라. 2년 뒤 평양의 숭이 여학교에 다니던 그녀는 태극기를 몰래 만들기 시작하면서 독립운동의 길을 걷게 되는데요. 1920년 평남도경 폭파를 계획한 후 일본 경찰의 감시망이 조여오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있던 상하이로 망명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녀의 꿈이 실현되는데 임시정부의 추천을 받아 중국 운남 육군 항공학교 제1기생으로 졸업한 그녀는 중국 공군에 참여해 항일투쟁의 선봉에 선 최초의 한국 여성 땡땡땡이 됐습니다. 1935년 권기옥은 숭 메이링 여사로부터 청년들의 공군 입대를 위해 선전 비행을 할 것을 제안받는데요. 이때 그녀는 비행의 마지막 단계에서 일본 왕궁과 본토를 폭격할 계획을 세웠지만 전국이 불안해지면서 아쉽게도 비행이 취소되고 말았습니다. 비록 그녀의 오랜 꿈은 현실화되지 못했지만 광복 이후 국회 국방위원회 전문위원이 되어서 대한민국 공군 창설에 이바지했던 이 권기옥 씨는 1988년 생을 마감하면서 우리나라 청년들에게 하나의 메시지를 남겼는데요. 청년들이여 꿈을 가져라. 어느 나라든 젊은이들이 꿈이 있고 패기가 있으면 그 나라는 희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네. 이 일제강점기 창공을 누비며 이 나라의 독립을 위해 누구보다 치열한 삶을 살았던 여성 독립운동가 권기옥 씨의 이야기였는데요. 여기서 문제입니다. 이 권기옥 씨는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공군 이 직업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 직업은 과연 무엇일까요? 네,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네.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여러분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얘기는 듣긴 들었는데 이렇게 그런 분이 계시다 얘기만 들었지 네. 이렇게 길게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저도 없었어가지고 네. 오늘 들으니까 그렇구나. 정말 진짜 멋있죠. 멋진 분이시구나. 네, 이 생각이 맞습니다. 드네요. 근데 이 동화책도 나와 있네요. 보니까. 아 그래요? 네. 저 동화책은 몰랐는데. 야, 요즘 친구들은 또 우리 어릴 때 배운 또 미인들과 또 미인전 미인전을 느낌으로. 우리 어릴 때랑 비교해 보면 진짜 많이 달라졌겠다라는 달라졌죠. 생각이 들기도 네, 하네요. 맞아요. 자,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군군 이 직업을 가지게 됐는데 이 직업은 무엇인지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 올려주세요. 역시 귀에 쏙쏙 들어오는 이야기입니다 하시면서 최초의 여자 땡땡땡 주셨어요. Yes, Troubles, the fourth album.
2380님 오늘도 공부 많이 하고 가네요 하셨는데 공부도 하고 재미도 있는 퀴즈 맞춰주시면 오늘 선물 하나 더 있죠? 네, 맞습니다. 오늘 특별 선물 준비되어 있는데요. 꿈에 다시 도전하는 청춘들의 이야기, 이 청량미 넘치는 라이브 버스킹 연극 언플러그드, 오는 7월 16일까지 B&K 부산은행 좋은극장 1관에서 만날 수 있는데요. 연극 티켓 4명 뽑아서 2매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답과 함께 연극이라고 적어주세요. 네. 네, 거북이의 비행기였고요. 네.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학생 아들에게도 꼭 얘기해 줄 거예요. 꼭 알아야 될 역사네요. 3398님 지난번에 자격증 시험 친다고 문자 드렸는데 합격했습니다. 우와, 축하드려요. 축하. 네. 자, 정답은요? 정답은 비행사 조종사 파일럿 다 정답입니다. 네, 비행사였습니다. 네. 조종사. 멋있죠? 네. 너무 멋있어요.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는 이야기입니다. 너무 멋집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그렇습니다. 대단하세요. 예, 권기용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통화로 갈까요? 출발할게요. 오늘의 동화 얘기할게. 맞춰봐. 옛날 옛적 할머니 한 분이 손녀 셋을 키우며 살았어요. 할머니는 가난한 살림에 손녀들을 키우느라 남의 집안일을 하며 살았죠. 어느덧 아이들은 무럭무럭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어요. 해순이와 달순이는 부잣집으로, 별순이는 산 너머 가난한 선비에게 시집을 갔어요. 시집간 지 3년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으니 궁금해서 원. 늙고 병든 할머니는 시집간 후 연락이 없는 손녀들을 찾아 나서기로 했어요. 할머니, 아니 이렇게 추운데 웬일이세요?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혜순이네 집이었어요. 혜순아, 네가 너무 보고 싶어 이렇게 찾아왔지 뭐냐. 혜순이는 할머니께 하얀 쌀밥과 고기 반찬으로 대접했어요. 그런데 할머니가 오신 지 열흘 되던 밤이었어요. 여보, 아니 저 노인네는 왜 안 가고 있는 거야? 아니 글쎄 말이에요. 곧 가시겠죠. 그 다음날 할머니는 서둘러 달순이네 집으로 찾아갔어요. 여보시오, 여보시오. 저 여기가. 아니 아침부터 웬 거지 할망구람? 저리 가세요. 이것 보세요. 난 이 집 안주인 달순이의 할미라오. 그때 안에서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달순이가 사뿐사뿐 걸어 나왔어요. 아니 삼돌아, 밖이 왜 이렇게 시끄러우냐? 아니 할머니, 옷차림이 이게 뭐예요? 아니다, 널 봤으니 이제 가야지. 아이고. 잘 살아야 한다. 달순이 집을 나서는 할머니의 얼굴에는 눈물이 뚝뚝 흘렀어요. 마지막으로 별순이가 보고 싶었던 할머니는 산 고갯마루에 올랐어요. 아이고 추워라. 왜 이렇게 춥고 눈은 또 왜 이렇게 많이 오는지. 할머니는 눈에 쌓인 고갯길에서 쓰러지기도 하고 대굴대굴 구르기도 하고 겨우겨우 별순이네 집이 보이는 고갯길에 닿았죠. 너무 지치고 굶주린 할머니는 그만 눈 위에 쓰러지고 말았어요. 별순아, 할미가 왔다. 할미가 왔어. 그날 밤 꿈속에서 들려오는 할머니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잠이 깬 별순이는 서둘러 고갯길로 가봤어요. 하지만 할머니의 몸은 이미 싸늘하게 식은 후였어요. 할머니, 할머니. 별순이 부부는 언덕 위 양지 바른 곳에 할머니의 무덤을 정성껏 만들었어요. 봄이 되자 무덤에서는 꽃들이 하얗고 허리를 잔뜩 구부린 꽃이 하나 피었어요. 손녀딸 보러 왔다가 돌아가신 할머니를 꼭 닮은 꽃이로구만. 언덕을 지나는 사람들이 수군거렸죠. 그 후 사람들은 허리 굽은 그 꽃을 땡땡꽃이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문제, 이 꽃의 이름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동아 기억날 것 같아요. 네. 진짜 어릴 적에 들었어요. 0129님 네. 주셨어요. 이 꽃에 새겨져 있는 에피소드군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 꽃에 꽃말도 있고 그리고 또 꽃이 갖고 있는 이야기들도 있잖아요. 맞아요. 이 꽃은 이야기가 없을 수가 없죠, 사실. 그쵸. 이름만 딱 들어도 네. 기억나요? 이 전래동화 하시면서 아이고, 주셨고 네. 눈물 날 것 같습니다. 4508님. 네. 주시면서 올려주셨는데 자 2787번님 오랜만에 다시 듣는 동화네요 하셨어요. 예전에 기억나시나 봐요. 오, 그죠? 또 네. 새롭다고 0313번님. 네.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슬픈 이 동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9260번님 키워봤자 소용없어. 어머니와 더불어 언제 들어도 그립고 따뜻한 말이죠. 네, 하시면서 6360님. 네, 스토리 퀴즈 얘기할 게 맞춰봐. 오늘은 꽃에 관한 얘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네. 이 꽃은 무엇일까요? 할머니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정답은 할미꽃이었습니다. 네, 할미꽃이었어요. 네. 할머니 생각난다는 분들 많으시네요. 맞아요. 할머니의 한없는 사랑은 네. 또 엄마 아빠의 사랑과 다르죠. 완전 다르죠. 네. 완전 달라요. 이런 사연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다시 검색해서 봐야겠습니다. 5559님 주셨고. 옛날에 시골에서 많이 봤는데 요즘 애들은 할미꽃을 책으로만 봐야 하는 게 가슴이 아프다고 네. 5546번님 보내주셨어요. 엄마를 작년 8월에 보내드렸는데 얼마 전 이 꽃을 많이 봤습니다. 엄마를 많이 닮은 할미꽃이에요 하시면서 0375님 주셨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는 이 꽃이 얘기만 듣고 잘 몰랐거든요. 네. 근데 꽃에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화훼단지 가면 한 번씩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이게 고즈넉하게 폈어요. 이렇게 고개가 탁 숙여져가지고 네. 그 모습이 되게 멋지거든요. 네. 사실 할미꽃 분위기 있어요. 네. 여기 안 그래도 사진도 주셨는데 한 번씩 그렇게 화훼단지 다녀보시면 할미꽃이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요게 할미꽃이야 애들한테 알려주시면 돼요. 꽃 종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맞아요. 자, 이제 넌센스 퀴즈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토리 퀴즈 넌센스 문제입니다. 아라씨 오늘은 드라마와 관련된 문제로 제가 준비를 한번 해봤거든요. 저 드라마 좋아하죠. 그래요? 네. 그럼 이건 좀 잘 맞출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봅니다. 오늘의 맛보기 문제입니다. 네. 나무들이 나오는 드라마가 있어요. 이 드라마 과연 뭐라고 할까요? 나무들이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쵸. 나무들. 아는데 맞추기 지금 싫은 표정인데요. 아니 그게 아니라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이게 드라마로 생각하면 안 되고 넌센스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쵸. 내가 지금 드라마를 생각하고 있었어. 포인트를 넌센스로 가면 그 방향을 잘못 갔어요. 드라마 자신 있다고 생각해서. 그럼 이제 생각 안 나죠. 안 나지. 그러니까 막 나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뭐지? 지금. 막 이러는데 정답 말할까요? 네, 말해주세요. 정답은 수목 드라마죠. 나무들 나오잖아요. 네, 이게 진지하게 드라마 쪽으로 머리가 벌써 그쪽으로 가버렸어.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진짜 문제 나갑니다. 네. 새우가 출연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새우가 출연하는 드라마. 과연 이 드라마를 뭐라고 할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처럼 나 드라마 자신 있어 그래가지고 네. 진지하게 진짜 드라마 쪽으로 머리가 가버리면 이거 못 맞춰요. 아니에요. 자, 나무가 많이 나오는 드라마는 수목 드라마. 수목 드라마였고요. 그러면 새우가 나온답니다. 샵 230이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수목 드라마도 나보다 더 빨리 맞추신 분들 계시네요. 바로 보내주셨어요. 진짜 빨리 맞추시네요. 자, 그러면 새우. 아직 철이 아닌데요. 요즘 좀 많이 안 하더라고요. 4548번님. 이런 거 너무 재밌나요 하셨는데 저도 그러면 여러분의 그 방향에 좀 도움이 되도록 조수미 나가거든.
애들이 매일 수수께끼 같은 걸 물어보는데 비슷하네요. 0313님 그죠? 맞아. 애들 너무 재밌어하면서 물어보는 거. 저희 원래 드리던 선물에 오늘 특별 선물 연극 4명까지 뽑으니까요. 연극 가고 싶은 분들 연극 같이 네. 적어서 정답 보내주세요. 새우가 출연하는 드라마. 아 노래 다 끝나갔는데 겨우 맞췄다. 감 많이 떨어졌네요 나 하시면서 0120님 주셨네요. 자 노래가 너무 길어가지고 네. 네, 여기서 끊었고요. 네. 정답은 대하 드라마였습니다. 대하 드라마. 네. 예, 대하가 맛있죠. 아우 너무 맛있죠. 예. 회 해서 먹으면 진짜 맛있다고 또 올려주셨네요. 네. 전 쪄먹는 거 좋아하는데. 아 대하 까가지고, 드라마. 예, 대하 최수종 씨 대하 드라마 많이 나오시고요. 요즘 이런 드라마 보고 싶다. 예, 그 얘기 많이 주시네요. 이 단어 자체 좀 옛날 단어 같아요. 대하 드라마. 그쵸, 좀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 같아요. 대하 드라마는 정말 스케일이 크죠. 그쵸. 예, 네. 많은 분들이 나오시고. 맞습니다. 예. 자, 대하 드라마 정답 잘 맞춰주셨고요. 그러면 이제 어원으로 가볼까? 출발할게요. 네. 마지막 문제, 우리말 어원에 관한 퀴즈입니다. 이 말은요, 무언가를 잘 모를 때, 어떤 분야의 전문가가 아님을 밝힐 때 쓰는 표현입니다. 이 말의 한자를 보면 문, 땡, 바깥, 땡, 산에, 땡 자를 씁니다. 풀이해 보면 문 밖에 있는 산에라는 뜻이죠. 여기에는 재미있는 유래가 숨어 있는데요. 옛날에는 양반의 자녀들만 성 안에 모여서 수업을 들었는데요. 이 양반의 자녀가 아니면 성 안에는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이때 성문 안에 들어간 사람을 입문한, 그리고 들어가지 못한 사람을 땡땡땡으로 구분했는데요. 결국 문 밖에 있는 사람은 배우지 못해서 지식이나 조예가 없다라는 의미로 땡땡땡으로 불리게 됐습니다. 요즘 이 단어는 특히 전문가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오늘날에는 좀 더 전문적인 분야에서 지식이나 조예가 없는 경우를 가리킵니다. 이 한 분야의 전문가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닌 사안에 대해 이야기를 할 때 땡땡땡이라는 표현을 겸손하게 쓰죠. 이 말은요, 전문적인 지식이나 조예가 없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네. 문 밖에 있는 사내라는 뜻으로 옛날 성문 안에서 교육을 받지 못해 지식이 없던 사람을 가리키던 말에서 유래했는데요. 과연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성문 안과 밖으로 완전 나뉘었군요. 네, 야, 맞아요. 이렇게까지. 자, 문 땡, 바깥 땡, 산에 땡. 네. 이렇게 한자가 되어 있다는 맞습니다. 겁니다. 문 밖에 있는 산에. 오, 이것도 오늘 처음 알았네요. 배우지 못해 지식이나 조예가 없다. 예, 보통 그 서당에서 못 배워가지고. 그쵸. 그 바깥에서 아주 명석한 네. 서민들은 밖에서 그 훈장님의 소리를 들어서 학문을 배웠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담장 밑에서. 그렇지 담장 밑. 담장 밑이 생각 안 났어. 네. 그렇게 얘기하는데 요거는 성 밖이네요. 그러네요. 문 밖에서. 네. 뜻 몰랐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0129님. 그러게요. 저도 모르고 쓰고 있었네요. 네. 어원 유래에 제가 이것입니다. 저도 전혀 이거에 대해서 이 유래에 대해서는 이것이었다. 오, 이 단어도 들어본 지 참 오래된 듯합니다. 네. 7076님도 주셨어요. 0313번님 단어는 한 번씩 쓰는데 의미를 이렇게 배우네요. 그러니까 몰랐어요. 이 단어가 이런 뜻을 갖고 있다는. 근데 맞춰보니까 땅땅땅 맞는데. 맞아요. 자, 샵 2302 건당 50원, 긴 문자 100원. 정답 주세요. 네, 이승철 아마추어였습니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문외한이었습니다. 문외한. 네. 그러니까 문외. 네. 아니, 그러니까 문문. 문문. 바깥 외. 그쵸. 산에 한.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외한. 네. 저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문외한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오늘 어원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네요. 네. 이 말 진짜 오늘 딱 맞는 것 같아요. 네. 재밌었습니다.
오늘의 한자로 애들한테도 알려줘야겠다면서 한이 사내라는 의미도 갖고 있네요. 하고 7717님도 주셨네요. 그러네요. 그러고 보니까. 근무 중에 졸면서 문제 풀려니까 힘듭니다. 636. 근무 중에 라디오를 듣는데 졸리기까지 해. 거기서 문제도 풀어야 돼. 몇 가지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재밌다. 네. 그렇다고 신나는 노래 또 노래 선곡까지 해달라고 하셨는데 재밌어요. 네. 6362님. 자, 오늘 당첨자. 네. 2380번님, 6360번님, 0121번님, 8080번님 축하드리고요. 연극 티켓 9367번님, 3559번님, 1136번님, 7508번님 축하드립니다. 네. 재미있게 공부도 한 이 시간이었어요. 네. 연민 씨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청아 롤러코스터 끝곡으로 전해드릴게요. 구성한 민정 연출 최인한 저 김아라였습니다. 내일 봬요.